불행을 피하는 습관,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오늘 하루도 참 길고 무거우셨죠?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힘이 빠진 눈, 생기를 잃은 표정. 스마트폰을 넘기다 보면 남들의 반짝이는 일상이 쏟아집니다. 누구는 좋은 식당에서 기념일을 보내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네요. 그 사진들을 보다 보면 가슴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팍팍한 걸까? 우리는 흔히 불행이 다른 누군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공을 가로챈 상사, 뒤통수를 치는 동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 노력,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 친구.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사건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는 내 마음일까요? 이 글은 바로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행을 피한다는 것은 운이 좋은 상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힘들게 할까요? 몇 가지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남 탓하기.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게 내 탓이라고 인정하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방해해서 그래.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남 탓을 하는 순간 내 삶을 바꿀 힘도 함께 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내 불행의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다면 내 행복의 열쇠도 저 사람 손에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둘째, 질투하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솔직히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운이 좋았던 거야. 뒤에서 뭔가 했겠지라고 깎아내리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속을 끓이는 동안 정작 피해를 입는 건 내 마음입니다.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셋째, 잘난 척하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며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기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언젠가 들킬까봐 늘 불안하게 됩니다. 겉은 당당해 보여도 속은 조마조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지요. 넷째, 없는 것만 생각하기.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만 자꾸 눈이 가다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철학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깊이 생각했고 지금도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남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세다 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며 속을 끓이는 동안 정작 내 삶은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질투는 남을 끌어내리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바깥의 소란이 아무리 커도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새겨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불행을 피하는 길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남이 아닌 내가 쥐는 것입니다. 첫째, 남 탓하는 말을 멈추세요. 일이 틀어졌을 때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 대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생겨납니다. 둘째, 솔직해지세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가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잘난 척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실 훨씬 여유 있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알아야 하고 항상 이겨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넷째,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잠깐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기적입니다. 남의 빛나는 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무대 뒤에도 땀과 눈물이 있다는 걸 떠올리면 질투심은 어느새 연민으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파도를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파도가 오고 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듯 내 감정을 그냥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무 문제도 없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원망을 거두어들이세요. 잘난 척하는 무거운 겉옷을 벗어 던지세요. 쓸데없는 질투를 내보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세요. 그렇게 힘을 빼고 마음의 긴장을 조금씩 늦출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남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얼마나 많이 지치셨나요?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너그러워질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살며시 풀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밤 남의 시선과 쓸데없는 집착들을 모두 이 자리에 내려놓는다면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과는 조금 다른 하루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